안녕, 클쌤입니다. 우리 지수와 로그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배웠으니까 이제 얘들로 만들어지는 함수를 좀 공부해보자. 이름만 들어도 멋지지 않니? 함수. 우선은 지수 함수인데 함수의 기본 틀이 있지. y는 x에 관한 어떤 식. 그런데 이 x에 관한 식이 어떻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얘를 보고 지수 함수예요 라고 말을 할까. 이렇게 지수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가 어디가 있냐면 지수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정의역에 해당되는 요 값이 지수에 가 있다고 해서 지수 함수라고 불러. 그럼 요 형태가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는 y는 얼마의 x제곱 이렇게. 근데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해당하는 a의 조건이 필요해. 밑조건. 밑이 어떤 값을 가지냐면 1이 아닌 양수. 그래서 얘는 양수인데 1은 제외야. 이제 왜 그러냐면 양수가 돼야 하는 조건은 우리가 지수의 확장 단원에서 지수가 유리수 이상으로 쓰일 때는 밑이 양수여야지 지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밑조건에 A 그 밑이 양수입니다라는 조건을 달아놨었지. 그럼 만약에 양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요? 궁금하기도 하잖아. 예를 들어 들어볼게. 지수가 만약에 음수야. 그리고 이렇게 x가 지수로 들어가서 지수 함수가 되어 있어. 참고로 요 x는 실수 전체 집합이거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그래서 얼마를 대입해 볼 거냐면 여기다 2분의 1 대입해 볼까? 그러면 y는 마삼에 2분의 1제곱. 그럼 2분의 1제곱이니까 2가 근호 앞으로 가겠지. 그래서 제곱근 마삼이 될 거야. 어? 얘는 루트 3 i가 돼버린 거네. y가 실수로 안 나오네?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좌표평면 왜 이렇게 삐뚤삐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좌표평면 이 XY축 있는 거 있잖아. 얘는 사실은 다 실수들의 집합이거든. X도 다 실수의 모음이고 Y도 다 실수의 모음이야. 그래서 뭐 굳이 책에 뭐 써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때까지 함수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실수들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다루고 있거든. 이 만약 허수로 나왔다면 이거 어떻게 표현하려고 그래? 표현 못 하잖아. 그래서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XY 값이 실수로 나와야지 우리가 걔들을 처리할 수가 있고 뭐 해결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리하여 이렇게 허수가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해결할 능력 밖이다. 우리 능력 밖이다. 고등학생들이 다루기에는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냥 Y 값이 안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원인은 뭐야? 누구 때문이야? 밑이 음수였기 때문이야. 되겠니? 그래서 밑은 양수가 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리는 거고 그럼 1은 왜 안 돼? y는 밑이 1이고 x제곱 그러면 x에 뭘 넣더라도 늘 얼마가 된다고? 1이 되어버리네. y는 1 상수함수지.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야. y는 1은 그냥 다항함수의 일종의 상수함수야. 그래서 지수함수가 가지는 특징들을 안 가지고 있어. 근데 얘를 지수함수의 특징도 없는데 지수함수에 포함시키기에는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안 돼. 얘는 우리랑 달라. 다른 아이야. 해서 구분시켜 놓은 거야. 그리하여 지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밑의 범위가 따로 필요한 겁니다. 알겠지? 근데 이제 어, 그 밑의 크기에 따라서 수가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짚어보고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자. 수직선이 있는데 어차피 음수는 우리가 안 다룰 거거든. 그래서 0부터 뭐 1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진행되어 나갈 건데 누구를 볼 거냐면 0과 뭐야 선이 나와야지. 야, 야. 0과 1 사이 0과 1 사이의 범위의 수와 그리고 1과 1보다 큰
나머지 양수들, 이 사이에 있는 범위의 수와 이 수들은 약간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0과 1 사이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2분의 1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 2분의 1을 만약에 거듭 제곱하잖아. 원래 2분의 1이 있는데 여기다 2분의 1을 또 곱해버려. 그럼 얼마가 되지? 4분의 1이 되잖아. 원래 가졌던 값의 절반으로 줄어버렸어. 엄마야, 값이 작아졌네. 근데 얘를 또 한번 더 곱해볼까? 2분의 1. 그럼 얼마가 되지? 8분의 1. 와, 아까는 그나마 4분의 1이었는데 2분의 1을 한번 더 곱하는 순간에 4분의 1마저 또 반으로 줄어가지고 8분의 1로 또 작아졌어. 엄마야, 한 번 더 곱해볼까? 곱하기 2분의 1. 얼마가 되지? 16분의 1. 이야, 8분의 1마저 또 반땅 돼가지고 16분의 1 되어버렸어. 한 번 곱해질수록 그 값이 반땅 되면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그래서 얘는 곱할수록 값이 점점점 작아지는 특성이 있는 거야. 어떤 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보다 큰 수들은 예를 들어 뭐 여기 2가 써있으니까 2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 2는 2가 하나 있는데 곱하기 2를 하잖아. 얼마나 돼버려? 4. 1 곱했더니 2배가 되어버렸네. 얘도 한번 더 곱해볼까? 는 8. 우와! 아까 4였는데 1을 곱했더니 4가 2배가 되어서 8이 되어버렸어. 커지는 게 2가 커졌다. 그 다음에 4만큼이 더 커져버렸어. 또 한번 더 곱해볼까? 또 곱하면 16이 나오네? 아까 8이었는데 8만큼이 더 커져가지고 16으로 갑자기 확 불어났어. 아, 1보다 큰 여기 있는 수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곱하면 곱할수록 그 값이 점점 커지는 특성이 있구나. 쌤, 그럼 1은요? 1은 아무리 여러 번 곱해도 얘는 그 값 그대로 유지를 해. 1은 딱 가운데 기준이고 자기 값 그대로 유지하는 기준이고 0과 1 사이가 되면은 곱할수록 작아지는 특성, 거듭 제곱할수록 작아지는 특성, 1보다 크면은 거듭 제곱할수록 점점 커지는 특성이 있다. 알겠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이 범위와 이 범위에 따라서 그림이 달리 나올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영역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크지. 그래서 얘부터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 왼쪽에다가는 뭘 그릴 거냐면 밑이 1보다 큰 경우, 오른쪽에다가는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의 그림을 그려볼 거야. 처음에 얘 그릴 건데 만약에 일단은 둘 다 기본식이 뭐냐면 요거야. y는 a의 x제곱해서 x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지수 역할을 하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좀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왼쪽에는 얘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 y는 2의 x제곱을 그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그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보자 생각해보자.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참고로 x, 즉 정의역은 어떤 범위냐면 실수 전체 집합이거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지수의 확장 그러면서 지수는 실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라고 배웠었지. 그래서 실수 범위 내에 x 다 대입해 볼 수 있어. 그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0 대입해 볼까? 그럼 x 0 대입하면은 2의 0제곱 값이 얼마 나와? 어떤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해서 x 0 대입하면은 값이 1 나오지. 그래서 0,1을 지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x 0 대입하면은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거든. 얘도 0,1을 지나. 1, 0,1. 그러면 지수 함수는 무조건 0,1이라는 점을 지난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x 1 대입하면은 밑 그대로 나오지. 1 대입하면 2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1 대입하면은 2가 나온대.
근데 2라고 하는 것은 요 밑의 값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a라 그러면은 얘는 a가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x 1 대입했어. y는 2분의 1 나오지. 2분의 1이 밑의 값 그대로가 나오는 거지. 밑이 만약에 a라 그러면은 a가 나오는 건데 요 때는 요 밑에 요 1보다 작게 요렇게 a가 나오겠네. 요 점을 지나겠네. 되겠니? 그래서 방금 찍은 두 점은 좌표가 x 0일 때 y가 1이 나와요. 그리고 x 1일 때 y는 a가 나와요. 요 두 점은 밑이 얼마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야. 그러면 그래프의 특성이 한 개는 나온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얘부터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려보려고 하는데 2를 넣어보자. 2를 넣어봤더니 2를 넣으면은 2의 제곱이 되어서 4가 나오지. 아까 2였는데 1을 넣었더니 2가 나왔는데 2를 넣었더니 4가 나와. 즉 원래 이만큼의 높이가 얼마가 있을 거 아니야. 이만큼의 길이가. 근데 한 칸을 더 지났더니 이만큼의 길이가 몇 배가 되어버린다고? 2배가 된 값이 나온다고. 원래 이게 이만큼인데 한 칸을 더 지났더니 한 배, 2배 되어서 이만큼의 값을 가진다고. 그 다음에 3을 넣어볼까? 그럼 8 나오지? 또 한 칸을 또 지나잖아. 그러면 그 전에 나왔던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있을 거 아니야? 이만큼의 길이가 한 배, 2배가 돼가지고 요 위에 이런 값을 가져.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1 커질수록 찍히는 점들이 엄청 위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 쫙 올라가진다.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한번 옮겨가 보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 원래 길이가 요만큼, 원래 크기가 요만큼이었는데 왼쪽으로 한 칸 왔더니 이게 반땅 돼가지고 높이가 반으로 줄었구나. 또 마이너스 1을 해볼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하면은 2의 제곱분의 1 되니까 4분의 1. 원래 2분의 1이었는데 왼쪽으로 한 칸 더 왔더니 이게 이만큼이 또 반땅 돼가지고 그만큼 높이 이만큼 나오는구나. 그럼 얘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앞에 있던 높이의 절반만큼만 나오는구나. 또 이 얼마 안 되는 간격의 절반이 또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지. 근데 이 y값이 는 0되는 그렇게 얘가 0되게 만들어주는 x값이 존재할까? 없어. 이에다가 아무리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얘가 0이 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양수인데 양수를 여러 번 곱한다고 해서 는 0이 될 수는 없잖아. 곱하기 0이 들어와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아무리 사이즈가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0은 되진 않아. 그러면 0은 아닌데 크기는 자꾸만 줄어드니까 이 점이 점점 가면 갈수록 x축과 점점 가까워지겠지. 그래프가 x라는 축이 점점 가까워지네. 그래서 x라는 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기억을 하는 친구들은 하겠는데 x가 점근선 역할을 하고 있다.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 그래프의 기준이 되는 선. 되겠니? 그래서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쫙 붙는 것처럼 가까이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얘 지나고 얘 지나고 얘 지나고 기하급수로 빡 올라가지 이런 그래프를 그려져. 되겠니? 이게 A가 밑이 1보다 클 때의 그래프의 모양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반대야. 얘가 1 커지잖아. 그럼 원래 있던 이 높이의 절반만큼이 오는 거고 1만큼 더 커지잖아. 그럼 또 이 높이의 절반이 또 오는 거야. 왜? 1 커질수록 얘가 4분의 1, 8분의 1 반반 자꾸 줄어드는 거야. 또 1 커지면 또 이 높이의 반이었는데 이 높이의 반이었는데 또 이거 또 반이 돼 높이가. 그래서 이 왼쪽에서 일어졌던 이 일이 얘는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x축과 붙어버리는 거지. 즉 그래프가 x축에 가까이는 가는데 얘도 y가 0되는 그런 x값은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역시나 양수를 여러 번 곱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번 곱한다 해도 는 0은 되지 않는다. 근데 점점점
x축에 점점 가면 갈수록 가까워져는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x축을 뭐라 부른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이라 부른다. 되겠지? 근데 얘는 왼쪽으로 한 칸을 가잖아. 즉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러면 y는 2가 나오지. 원래 있던 높이가 2배. 1배, 2배. 마이너스 2를 넣었어. 그러면 4가 나오네. 또 왼칸 한 칸 갔더니 원래 있던 높이의 2배, 1배, 2배.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2배 되겠지. 한 칸 가면은 원래 있던 높이의 2배, 1배, 2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서 양수 파트에서 일어났던 요 일이 이쪽으로 옮겨갔더니 x의 음수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그래프는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되겠니? 그래서 얘와 얘는 가만 보니까 그래프가 어때? 눈에 보이는 친구는 보일 텐데? 그렇지. 서로가 y축 대칭이야. 그래프가 y축 대칭. 누가? 여기 있는 밑이 2고 여기는 그 2가 분모로 가서 2분의 1일 경우에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 y는 a의 x와 y는 a분의 1 x제곱 y는 a의 x제곱과 y는 a분의 1 x제곱은 뭐라고? y축 대칭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요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 그래서 얘와 얘는 y축 대칭이다. 근데 얘 가만 보면 알 거야. 이거 a분의 1이잖아. a분의 1은 a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a분의 1의 x제곱은 인마의 x제곱. 미안해. 얘의 x제곱. 그래서 a의 몇 제곱? 마이너스 x제곱.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네. x 대신에 마이너스 x면은 그래프가 y축 대칭이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면은 그래프가 x축 대칭이었던 거고. 이거는 함수 파트에서 배웠지. 자연히 이거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야. 적는 김에 한 개 더 적으면은 점근선은 어디지? 점근선은 x축. x축을 방정식으로 적는다 치면은 어떻게 적어야 돼? y는 0이라고 적어야지. x축이다. 이제 이런 특징들이 방금 다 나왔던 거고. 또 말을 하고 안 적은 게 있긴 하네. 정의역. 정의역은 어떤 범위로 본다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본다고. 그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봤더니 나와지는 치역은 눈에 보이다시피 양수만 나오지? 양수만 나오지? 그래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어.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늘 따진 게 뭐냐면 얘가 증가함수인가 감소함수인가 이런 것도 늘 따지잖아. 방법이 아무거나 두 점 잡아가지고 x가 증가할 때 얘가 기준이고 그때 y가 증가하면 증가함수 그때 y가 감소하면 감소함수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네. 증가함수구나. 아무거나 두 점 잡아가지고 x가 증가할 때 y가 얘는 감소하네. 그럼 얘는 감소함수. 그래서 요런 방향은 증가함수고 요런 방향은 감소함수거든. 근데 얘는 증가함수 형태고 얘는 감소함수의 형태네.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얘는 증가함수. x 값이 커지면은 y 값도 같이 따라서 커지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얘는 감소함수이다.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고 y가 작아지면 x는 커지고 그치? 마치 얘는 이게 이제 y는 x, 얘는 y는 마이너스 x 이런 그래프처럼 그러한 특징도 가진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게 좌우로 뻗어나갈 때 중간에 끊어짐이 없어.
연속으로 그래프가 쫙 매끄럽게 다 이어져 있어. 얘 마찬가지로. 되겠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없다. 그래서 얘들의 원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인데 그 값마다 지금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다른 y 값들이 대응되고 있잖아. 그 공역이 y도 실수 전체 집합이잖아. 그러면은 모든 x가 각기 다른 다 y 값에 대응하고 있으면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었어? 1대1 함수입니다. 그리고 공역을 만약에 양수의 집합으로 한정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양수의 집합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어떻게 돼버리지? 같게 돼버리지. 그런 상태에서는 뭐라고 부를 수가 있어? 그런 상태가 되면 1대1 대응이라 부를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x가 각기 다른 y 값들에 대응되고 있는데 중간에 끊어짐이나 그런 거 없이 연속으로 쭉 이어지는 그래프로 그려진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컴퓨터가 그려내는 그래프를 보여줄게. 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뭐 이쯤을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x축과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로 거의 x축과 간격이 뭐 이쯤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얘를 확대하면은 서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크게 봤을 때는 거의 뭐 차이가 없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한 요쯤을 지나면서부터는 이 높이가 급격하게 뭐 쫙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걸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는 말을 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는 범위가 한 요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요 정도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를 나타내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이 범위 내에서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걸 확대시켜서 보면은 전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는 뭘 그린 거냐면 y는 2의 x제곱을 그리라고 컴퓨터에 입력했고 얘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그려보세요 하고 입력했거든. 실제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영역이 요 네모 안에 요 모양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요 부분이 보이는 거고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들은 굳이 다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이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실제 그래프 모양이 이렇습니다. 지수함수. 그러면 기본 형태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또 움직여 봐야지. 포물선도 처음에 이렇게 뭐 배우고 나면 기본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 얘 막 움직이잖아. 이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리잖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려지니까. 그래서 이 지수 함수도 평행 이동을 시켜보고 대칭 이동도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 이동부터 한번 해볼까? 만약에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다 하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x에다가 m을 뭐 하라고? x에다가 m을 빼라 그랬고 y에다가 n을 뭐 하라 그랬어? y에다가 n을 빼라 그랬지. 이동한 만큼 빼세요. 그 이유를 설명한 영상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빼세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원래가 y는 a의 x제곱이었는데 빼라고 x의 m만큼 빼라고 빼 빼기 m 그다음에 y에다 빼기 n 빼라고 그 y 빼기 n인데 빼기 n이 이항 돼가지고 더하기 n 그러면 원래 y는 ax였던 그래프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있지. 정의역은 그대로야. 실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어차피 실수 전체를 다 대입시킬 거야. 그런데 원래 치역이 어떻게 나왔냐면 치역은 0보다 큰 값을 가졌잖아. 이렇게. 근데 걔를 n만큼을 움직였대.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2라 그러면 위로 두 칸을 올려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달라지겠어? n만큼 얘도 같이 움직여줘야지. 그래서 원래 기준이 0이었는데 n만큼 움직이면은 n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원래가 y는 0이었거든. 그냥 기준이었어.
근데 어이구야 n만큼 움직였네.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도 y는 n이 돼버리는 거지. 이걸 이제 말로만 들으니까 좀 그런데 실제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겠니? 이 점의 좌표는 보나마나 1입니다. 되겠지? 그럼 이럴 때 이것은 얼마입니까? 2입니다. 뭐 이렇게 성립할 거거든.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를 이동을 한번 시켜보자는 거지. 어떻게 이동시키냐? 얼마 해볼까? x축으로 뭐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볼까? 원하는 만큼 하면 되거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요 그래프 자체가 x축으로 얼만큼? 원래 걸 놔두고 해야 되겠네. 원래 걸 놔두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자세히 보이게 해줄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손으로 한 거라서 내가 방금 그냥 손으로 움직인 거라서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던 요 점이 어떻게 움직였다고?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냥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해보세요. x축으로 1만큼, 그다음에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가버려가지고 여기 있던 점이 결국에는 여기로 가버렸다고. 여기 있던 점이 일로 갔다고. 되겠니?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 원래는 x축이었거든. 근데 x축도 이게 이만큼 위로 올라간 상태가 되니까 움직이고 난 이후에 실제 그래프의 점근선은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 x축도 위로 이만큼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이 축이 y는 0이었는데 올라갔더니 얘가 y는 2라고 되는 거라고. 그래서 y는 n 되는 거라고. n만큼 움직였으면 되겠지? 그래서 평행이동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함수에서의 평행이동 내용과 동일하니까 움직인 만큼 뭐하라? 빼라! 움직인 만큼 빼라! 쌤, y는 왜 더해요? 원래 뺀 거야. 이 양에서 더하기 된 거야. 알겠지? 빼라! 움직인 만큼 빼라. 이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프 그림 그리려면 이 점근선만 잘 찾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달랑말랑 하면서 이렇게 싹 그리면 돼. 뭐 어차피 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여기 달랑말랑. 아니, 이렇게 휘어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달랑말랑 이런 식으로 그냥 곡선 그린다 생각하고 그리는 거야. 정확한 모양은 사람 손으로 못 그려. 그 다음에 대칭 이동도 한번 해봐야지. 대칭 이동의 기준은 세 가지 있겠지.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그리고 둘을 한 번씩 다 한 거 원점 대칭 이동. 기본 그래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대칭 이동하면은 X축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 그랬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그러면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버리면 얘는 A의 X제곱, 즉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Y축 대칭 이동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 Y는 A의 X인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 그래서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마이너스 1이 내려와 버리면 A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써질 거고, 원점 대칭이면은 X도 마이너스 X로 Y도 마이너스 Y로.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Y는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밑이 A분의 1로 변할 건데 요 양변을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전체 값도 마이너스로 변한다.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는 또 어떻게 그려집니까? 얘도 알아봐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라고 가정한다면 첫 번째 x축 대칭, 그럼 이축 대칭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지겠네. 그래서 식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 다음에 원래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은 얘랑 대칭되게 요렇게 아까 0과 1 사이 그래프처럼 그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의 식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얘를 x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의 x제곱입니다 하는 게 더 적합하겠지. 그래서 y축 대칭이 되는 모양이고 얘를 원점 대칭하면은 y축 한번 하고 x축 한번 하든지 아니면 x축 한번 하고 y축 한번 하든지 결론은 요런 그림이 나와지겠네.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그런데 이 4개의 그래프 전부 다 평행 이동을 안 한 상태라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전부 다 뭐냐면은 y는 0, x축이 다 점근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둘이 만난 요 점, 좌표가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요 점 반드시 지난다 그랬다. 그래프를 그리는 김에 얘도 하나 그려보고 넘어가자. y는 2의 절대값 x 요 그래프.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다 알고 있지. 얼마가 되는 거다? x 되거나 x 앞에 마이너스 붙이거나 얘는 어느 경우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얘는 어느 경우에 0보다 작은 경우에 그래서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요 식이 y는 2에 이게 x가 오른쪽에서는 양수니까는 그냥 x제곱 그릴 것이고 나올 것이고 y축 기준에서 왼쪽에 즉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2에 x가 이렇게 나올 거라 그랬지. 마이너스 x. 근데 얘는 2분의 1의 x제곱과 같은 말이지.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y는 2의 x제곱 즉 색깔을 이렇게 해볼까? x 오른쪽으로 양수일 때는 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요 그래프. 그리고 음수일 때 x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그래프 그려진대. 그럼 2분의 1 x가 요거잖아. 그래서 음수일 때는 요 그래프 그려진대. 되겠니? 그래서 요 파란 만큼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y는 2의 x제곱인데 x에 절대값 씌워져 버리면은 요런 그래프다. 뭐 요 값은 당연히 1 되겠고. 이번에는 y는 2분의 1의 절대값 x제곱. 얘 그리고 싶어. 그러면 x 양수일 때는 식이 어떻게 나와? 2분의 1에 그냥 절대값 띄고 그 모양 그대로. 양수일 때는 요 모양. x가 음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오기 때문에 y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를 찾아볼까? 양수일 때는 2분의 1의 x제곱 양수일 때는 2분의 1의 x제곱 그러면 요런 그림이네. 요런 그림. x 음수일 때는 2의 x제곱 요쪽일 때는 2의 x제곱 요 그래프인데 음수 파트만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나오겠네. 이해돼요? 요런 그래프. 요점의 좌표는 당연히 1 될 것이고 그래서 기본 내용들을 안다면 이런 정도의 응용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또한 A의 밑에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나오거든. 역시나 이 만난 점은 1일 거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2일 경우에 그래프의 모양이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고 치면 3이 되어가지고 커져 버리잖아 절대값이. 그러면 뭐 여기 교점이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야. 이제 요거를 좀 이 실제 모양을 좀 과장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되겠니? 야 급격하게 이렇게 야 기울어 버리는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그런 모양이 된다. 실제 모양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 범위에서는 요 그림이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라면 요 초록색 그림이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거든. 얘도 좀 과장해서 나타내면은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3분의 1 x제곱 그래프는 얘가 y축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우뚱 움직이는 거야. 기우뚱. 근데 꼭 지나야 되는 점이 한 점이 있거든. 0,1.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 이 좀 과장하면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네. 기우뚱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진다. 얘가 중심점이라서 얘가 일로 간다는 말은 얘가 일로 움직인단 말이거든. 그래프의 곡선 변화율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좀 못생긴 그림은 치우고 컴퓨터가 그리는 정확한 그림이 이렇지. 그래서 얘들 사이의 관계가 요 둘이가 서로 y축 대칭인 그래프이고 요 둘이가 서로 y축 대칭이지. 왜냐면 마이너스 x로 변해버리면은 왼쪽 편으로 되니까. 되겠나? 그래서 얘하고 얘가 서로 y축 대칭, 얘하고 얘가 서로 y축 대칭. 알겠습니까? 그래서 a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가지는데 우선은 얘를 좀 알아두시고요. 이쪽 거. a가 1보다, 밑이 1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그래프가 점점 기울어서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y축과 가까워지면서 그려진다. 이 절대값이 커지면은. 그리고 이쪽은 그게 y축 대칭되어 나오는 모양으로 그려진다라고 알아두세요. 얘를 기준으로 잡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 얘의 y축 대칭이 그래프가 된다는 생각 가지고 둘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는 한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얘들처럼 밑이 1보다 큰 범위잖아. 그럼 아까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 증가함수. x값이 커지면은 y도 따라서 같이 커진다. 되겠나? 그 다음에 얘들은 무슨 함수? a가 0과 1 사이 범위일 때는 감소함수. x값이 커질 때 y값은 작아진다. 되겠니? 이런 말을 했었거든.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값인 뭐 2, 2가 있다. 그러면 얘들 사이 크기를 어떻게 가리냐? 뭘로 가려? 지수의 크기를 보면 되겠지. x값이 커질수록 전체 함수 값이 커지는 거니까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얘가 크고 얘가 제일 크겠지. 당연히. 뭐 2가 아니라도 1보다 크면 다 똑같겠지. 뭐 3, 3, 3 하더라도 3, 3, 3 하더라도 크기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요. 얘가 4다. 그럼 여기 x가 어느 범위 가져야 되는데 당연히 2분의 1과 4 사이 범위를 가지면 되겠지. 왜? 크기 순서가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 근데 밑이 0과 1 사이 범위 이런 거야. 이러면은 감소함수라서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져. 그럼 이게 반대로 되는 거야. 반대로. 얘도 반대로. 오케이? 근데 만약에 밑이 같지가 않아. 밑이 같으면 지수만 보고 판단하면 되겠는데 밑이 안 같아. 그러면 크기 비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지수만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건지 반대 방향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하지. 밑이 다르면 밑을 같게 통일하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총정리. 여러분도 하루에 공부를 한 다음에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그날 공부했던 걸 내용 총정리해 보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총정리 시간이 있으면은 효과가 커지는데 총정리 시간 없이 지나가 버리면은 열심히는 했지만 효과를 별로 안 나는 그런 공부가 되는 거야. 열심히 했어. 성적이 안 나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날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오늘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총 점검해 보세요. 백지 꺼내놓고 공부했던 거 쫙 써봐. 처음엔 안 써질 거야. 안 써진다는 건 뭐냐? 내 머릿속에는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 안 들어있다. 어설프게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럼 모른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대로 넘어가 버릴 거거든. 점검 안 해보면. 모른 채로 지나가는 거야. 노력은 했어. 애는 썼어. 그건 알겠어. 근데 뭐 아는 건 없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그날 공부했던 것들을 내가 다시 꺼냈을 때 기억할 수 있도록 또는 복습을 통해서 다시 상기시켜서 안 까먹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총복습이라는 과정이야. 그게
시간 낭비 같아 보이고 하기 귀찮지. 왜 에너지를 쥐어 짜서 막 해야 되거든. 그냥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이라서 정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 그래서 막 하기 싫어. 하지만 그렇게 점검해 보지 않으면 하루 동안 공부할 때 정말 내가 알도록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만 그냥 하면서 시간 보내듯이 그냥 공부하게 되는 습관이 길러진단 말이야. 열심히는 하지만 정작 열심히 한 게 공부가 잘 되고 있다 이거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점검을 꼭 해보면서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때 내가 공부가 되는 공부를 하라고. 일을 하는 것처럼 공부하지 말고 공부가 되는 공부를 하고 마무리하면서 복습을 통해 상기를 시켜보고 그리고 써지면은 내가 아는 것이고 안 써지면은 모르는 거라고 판단하세요. 자기 머릿속에 없으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못 써먹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의 총 정리는 지수함수인데 함수 표현에서 x가 지수로 가 있으면 지수함수이다. 근데 밑은 범위가 있다. 양수이어야 하고 이럴 경우는 제외시킨다. 근데 수가 0과 1 사이의 수는 거듭 곱해지면 점점 작아지는 특성이 있고 1보다 큰 수는 거듭 곱해지면 점점 커지는 특성이 있더라. 그 특성별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지더라. 근데 얘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x축 즉 y는 0이라는 직선이 점근선이 되더라. 그리고 0,1, 0,1을 지나고 1,a, 1,a를 지난다. 얘들은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수 전체의 집합이고 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양이니까 증가함수 얘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모양이니까 감소함수고 그리고 중간에 끊어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전체가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공력을 y축 전체로 봤을 때는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고 공력을 양수로만 봤을 때는 1대1 대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서로 간에는 어차피 이게 x가 마이너스 x가 돼버리면은 얘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y축 대칭인 특징이 있다. 근데 이게 2인데 3분의 1이면 안 되는 거고 얘가 똑같을 때 얘가 2고 분모가 2일 때 뭐 2하고 5분의 1하고 비교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2하고 2분의 4, 뭐 5분의 2하고 비교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역수일 때 그게 성립한다는 거야. 기본 내용은 그렇고 얘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할 수 있는데 평행이동은 원리 그대로 움직인 만큼 뭐하라? 빼라. 움직인 만큼 빼라.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오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위로 이만큼 움직였으면 이렇게 그려진다. 그때 뭐가 달라지는데 점근선이 달라지고 치역이 달라지고 되겠나? 그리고 대칭이동도 원래 배웠던 내용과 똑같다. x축 대칭이면 y를 마이너스 y로 y축 대칭이면 x를 마이너스 x로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마이너스로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다 하면 y축 대칭은 이렇게 원래 그래프가 이렇다 하면 x축 대칭은 이렇게 원래 그래프가 이렇다 하면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진다. 하지만 다들 공통적으로 점근선이 x축 그리고 0,1 요 때는 요 자체가 1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고 요 자체가 1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어가지고 0,-1을 지난다. 실제 컴퓨터가 그리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 밑이 커져버리면은 변화가 더 급격하기 때문에 커질 때도 더 확 커지고 작아질 때도 더 확 작아져. 근데 작은 쪽은 너무나 X축과 붙어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표현이 안 돼, 잘. 그래서 이런 형태라 그랬다. 만약에 2일대 모양이 그래프가 이렇다 그러면 얘가 여기가 못 박혀가지고 고정돼 있다고 0,1이 그래서 얘가 A가 3이 돼버리면 밑이 3이 돼버리면 이게 더 급격하게 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X가 조금 변할 때 Y가 팍 변하는 이런 형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얘도 고정된 상태에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변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리는 거다. 여기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쪽이 Y축 대칭돼서 그려졌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그래프의 모양을 찾으면 됩니다. 복습 잘 하시고 듣는 것만으로 공부 안 됩니다. 듣고 이해됐으면 따라해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서 개념 다지고 늘 하는 말이지 그런 과정 없이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한 만큼 되니까 열심히 하되 아까 말했지
일하듯이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했지만 성과는 없어. 내 머릿속에 남는 건 없어. 공부하듯이 내 머릿속에 내용이 남고 나중에 꺼냈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기억에만 남기면은 금방 사라지거든.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남길 건 남기고 나머지는 숙달을 통해서 계속 남겨놓고 그런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 과정들이 있어야지 공부가 돼. 오늘 하루 공부 쭉 해보시고 마지막 자기 전에 30분, 최소한 30분 이상 정도는 오늘 하루 총 내용을 정리한다는 시간으로 가져보세요. 오늘 공부했던 게 상기가 안 되면은 나는 열심히 냈지만 내 머릿속에 넣은 내용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복습을 해야 될 것이고 다음부터 공부할 때는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나름의 자기만의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세요. 수고했습니다.